네, 한방토크 건강상담소 오늘 화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럼 바로 원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 주로 진료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척추 질환이 있어서 척추의 신경 치료나 척추 내시경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을 때 턱관절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과거에는 현대학에서는 수술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좀 경향이 바뀐 것 같더군요. 예. 비수술 치료법을 지향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예전에는 척추 질환,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수술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척추에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다시 1년이나 2년 있다가 재발되는 경우, 또는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픈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술이 임시적으로는 증상을 해결했지만 근본 원인은 제거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렇게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아파지거나 다시 재발하신 분들, 그러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척추 수술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아진 겁니다. 의사나 환자들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척추를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건데, 요즘 이제 척추를 진료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척추 신경 치료나 척추에 내시경을 넣어서 주사로 치료하는 이런 비수술요법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척추 신경 치료나 척추 내시경 이 주사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인지 궁금한데요. 네, 요즘에 제일 많이 시술되고 있는 게 경막외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주사를 척추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부위나 신경의 염증 부위를 해결하고 다시 주사기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척추의 안쪽으로 바늘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거죠. 해결하고 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술은 아니고 시술인데 척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늘만 집어넣었다 빼는 거라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에같이 수술 자국이 허리에 남지 않고 네. 목 디스크는 목에 수술 자국이 남았었죠. 그러니까 척추를 째지 않고 칼을 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부담감이 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턱관절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잘 낫지 않는 분들을 치료한다고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주사나 내시경, 경막의 신경 성형술을 받고서도 허리가 좋아지지 않아서 네. 오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 전에는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 아파서 또는 재발돼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수술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이 주사 치료를 해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사 치료나 내시경 치료를 해도 안 좋아지셔서 오신 분들 보면요. 네. 원인이 턱관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비수술 방법인 척추 신경 주사 요법을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데 턱관절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안으로 들어가서 주사 바늘 치료를 하고 나와서 효과는 빠른 시간 내로 잘 낫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나으신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듣고서 오신 40대 남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척추로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시다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MRI를 비롯해서 치료 기록들, 의무 기록 사본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어느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셨는지 다 봤는데, 시술 내용이랑 이분이 오늘 말씀드린 신경치료, 네. 척추 안으로 카테타를 집어넣어서 주사로 치료하는 이 신경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도 잘 낫지 않아서 카이로프락틱이나 물리치료,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다 여기저기를 다녀도 낫지 않아서 이제 턱관절로 치료해보고자 이제 내원을 하신 건데, 네. 이분 정말로 유명한 병원에서 가장 최신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오셔서 딱 보니까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예.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어깨가 좌우가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척추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이 눌린 부위를 주사로 치료를 했지만은 몸 전체 기둥이, 목의 전체 기둥이 기울어 있으니까 주사로 치료하고 나와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오셔서 보니까 입도 한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고, 고개도 기울어 있고, 어깨가 기울어 있고, 턱관절이
틀어져 있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렇게 턱관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아픈 부위, 목이나 허리를 열심히 치료해도 그 부위에다가 지압이나 마사지든 주사든 약을 먹든 열심히 해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턱관절이 틀어져 있으면은 두개골이 틀어지게 되고 두개골이 틀어지면 목뼈가 틀어져요. 제가 목뼈는 척추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축이다. 그래서 목뼈 2번이 축추라고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목, 허리 다 안 좋아도 목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은 사람의 머리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을 이용해서 조절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 첫날 오셨을 때 틀어진 턱관절을 균형을 맞춰주는 장치를 입에 착용시키고 두개골과 턱관절, 목뼈를 정렬시키니까 그 밑으로 등뼈, 허리뼈까지 정렬이 좌우 균형이 맞춰지면서 정렬이 되겠죠. 그렇게 주사 치료를 받고 진통제, 소염제를 먹고 가장 최신 신경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목, 어깨 통증으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을 받던 분이 한 번 치료해드렸습니다. 한 번. 네. 턱관절을 이용해서 두개골, 턱관절, 목뼈, 척추 전체를 딱 잡아드리니까 그날 처음 오신 날 50%가 바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놀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턱관절의 원인이 있을 때는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수술이든 어떤 치료해도 잘 낫지가 않는 겁니다. 턱관절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척추 전체의 균형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 균형이 심하게 깨지지 않고 목이나 허리의 디스크 부위, 신경 부위가 일정 부분만 손상이 된 분들은 주사 치료나 수술했을 때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데 몸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몸 전체적으로 틀어져 있을 때 허리가 틀어지면서 등, 목뼈, 두개골뼈, 턱관절까지 틀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치료해도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턱관절이 이상인 경우는 턱관절을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척추, 목, 어깨 통증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40대예요. 치료하는 날 보니까 젊으신 편입니다. 이렇게 40대 정도 되신 분들만 해도 한 번의 치료에 50%가 줄었죠. 한약까지 복용하고 침이나 부항 같은 기타 한방 치료법까지 병행하면서 근육과 뼈까지 강화를 시켜주면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치료 과정이 또 물론 동영상 비디오로 다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치료나 주사치료, 척추에 관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럴 때 원인이 턱관절인 경우가 많고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근본적으로 몸 전체의 균형이 잡히면서 척추 증상이 좋아진다. 이걸 꼭 오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비수술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잘 낫지 않을 때는 턱관절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턱관절로 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